자, 챕터 3 기출 및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전하는 전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면은 전기는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당연하겠죠? 안전한 상태 유지하려 한다. 얘는 맞고요. 대전체의 영향으로 비대처의 전기가 유도된다. 아까 우리 이걸 보고 뭐라 했어요? 정전유도라고 했었죠. 정전유도. 대전된 물체에서 대전되지 않는 물체를 가까이 댔을 때 같은 성질은 멀리, 다른 성질은 가까이. 2번도 맞고요. 3번. 낙뢰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 모인 전기가 한꺼번에 반전되는 현상이다. 예, 번개는 구름에서 전기가 모이면 그게 방전되는 현상. 이것도 맞고요. 4번.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흡입하고 다른 종류끼리의 전하는 반발한다인데 이 내용이 조금 틀렸습니다. 전하는 같은 종류에 같으면 반발하고 같으면 반발하고 오히려 다르면은 흡입입니다. 이게 바로 전전유도죠. 전전유도에서 아까 같은 전하끼리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멀리. 왜? 반발하니까 멀리 가는 거고. 다르면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온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르면은 흡입한다. 그래서 다르면은 흡입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야 라는 거. 이게 바로 전전유도가 일어나는 흡인력이 작용해서 흡인력이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한다 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같으면은 반발력, 다르면은 흡인력. 땡길라 한다. 다르면 하면은 땡길라 하고 같은 전하는 밀어내려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답은 옳지 않는 거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유전율의 단위는? 하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1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보기 1번은 헨리 퍼 미터라고 합니다. 헨리 퍼 미터라고 읽고 얘는 투자율, 뮤의 단위입니다. 투자율의 단위가 1번이고요. 2번은 볼트 퍼 미터. 얘는 뭐의 단위였어요? 전개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2의 단위였고요. 3번은 클롱 퍼 미터. 클롱 퍼 제곱미터죠. 클롱 퍼 제곱미터. 얘는 전손 밀도 D의 단위였습니다. D의 단위가 3번. 4번이 페로 퍼 미터. 페로 퍼 미터. 얘가 유전율의 단위였습니다. 유전율 입실론의 단위야. 요렇게 단위들은 4가지가 있네요.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유전율의 단위니까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야. 페로 퍼 미터. 유전율의 단위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은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전율 입실론은 어떻게 이루어졌었어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얼마였어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값이었고, 비유전율 입실론 S는 지금 얼마나 주어졌어요? 9라고 주어졌네요. 이거 두 개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8.855 곱하기 9를 곱해주면은 답이 나온다. 그래서 입실론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9. 얘를 계산하면은 비유전율은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공기 중에 10마이크로클론과 20마이크로클론을 1m 간격으로 놓았을 때 발생하는 전 전기력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쿨롱의 법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쿨롱의 법칙은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가 쿨롱의 법칙입니다. 제곱의 반비례. 요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서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F는 4 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4파이 입실론 분의 1을 계산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야 이거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얘를 이용하면 됩니다. 계산 문제, 쿨롱의 법칙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은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가 얼마예요? 2의 제곱 분의 Q는요? 1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6승이죠.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8 뉴턴 2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전함이 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전체의 전하를 없애려면은 대전체와 대지를 땅으로, 도선으로 연결하면 된다. 대전체와 대지를 도선으로, 땅으로 연결해라. 그러면 땅으로 전기가 다 흘리니까 대전체의 전기는 없다. 얘는 맞고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하의 크기, 전하의 곱. F는 4 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전하의 크기죠. 그래서 전하의 크기, 두 개 곱한 크기와 바리에 반비례한다. 얘도 맞네요. 3번
전하에는 양전하, 음전하, Q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얘도 맞고요. 4번. 비유전율이 큰 물질일수록 전기력은 커진다. 자, F는 아까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F는 4 파이 입실론분의 1이에요.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인데 전기력은 유전율과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죠. 자, 유전율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비유전율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비유전율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전기력은 작아져. 반비례니까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커진다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답은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 입실론 R의 값은, 비유전율은 제가 입실론 S로 표현했는데 문제에서는 비유전율이 입실론 R로 나왔네요. 그러면은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은 얼마였어요? 비유전율 입실론 S는 진공 중, 공기 중은 1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공 중, 공기 중 1. 답은 2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클롱의 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클롱의 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클롱의 법칙 아까 뭐라고요?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클롱의 법칙은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의 비례, 곱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한다. 요게 클롱의 법칙이죠.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두 전하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답은요?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답은 3번이야. 이 말 찾아주시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클론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두 전하를 2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전기력 구해봐. 전기력 F는요? 4 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였어요.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였어요. 계산 문제 하면은 얘를 이용한다 했어요. 계산 문제는 무조건 쟤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계산이죠. 그러면은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가요? 2의 제곱분의 Q는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Q2는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얘를 계산해보면은 답이 나온다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답은 5.4 뉴턴을 가르쳐오고 있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는가? 힘은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게 클롱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기력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자극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래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답은 2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전기장 중에 단위정전화를 놓았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전기장 중에 단위정전화를 놓았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것. 얘는 지금 바로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2는 어떻게 구했었어요? 4 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1이 Q가 전기장의 세기였죠. R의 제곱분의 Q. 얘가 전기장의 세기였고요. 전기력 힘은 어떻게 구했었어요? F는 4 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기력 F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기장에다가 Q를 하나 곱해준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전기장에서 단위정전화를 놓았을 때, 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기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에 전하를 곱해주는 게 뭐예요? 힘이니까. 그래서 정전하를 놓았을 때 힘이 되려면 뭘 해줘야 돼요? 전기장의 세기를 곱해줘야지 힘이 돼. 답은 2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력선의 성질 아까 기억하시죠? 첫 번째,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으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와 같다. 이건 아까 우리 내용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에 없었던 거를 틀린 게 아니에요. 일단은 세모 표시예요. 왜? 저는 아까 제 교재는 내용이 중요한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왜? 이 말을 바뀔 수 없는 것은 그냥 안 넣어놓은 거예요. 말장난을 쳐요. 사실 전기력선의 성질은. 그래서 얘들은 어차피 말장난을 못 쳐요. 그래서 제가 교재 내용에는 포함을 안 한 거고, 제가 교재 내용에 포함한 거는 말장난 칠 수 있는 것들만 포함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답이 아닌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세모 표시 해놓고 2번 넘어볼게요. 자, 2번에서 아까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뭐 한다 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 안함이었어요. 근데 존재한다로 뭐 했어요? 장난질을 해놓은 거죠. 장난해놨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틀린 건 뭐예요? 일단 2번이야. 그러면 1번은 뭐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1번은 맞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교재에서 있는 성질 6가지는 장난할 수 있는,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 안 함을 존재한다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수직으로 등전이면에서 수직으로 출입한다를 수평으로, 수직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들은 어차피 실제로는 있는 내용인데 얘를 가지고는 말장난을 치기가 어렵다 보니까 놔둔 거고, 말장난 칠 수 있는 거를 가지고만 우리는 찾아주면은 전기력선의 성질을 맞출 수 있다. 문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이동한다. 끝난다. 이거는 맞았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유전율.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이 전기력선의 수 뭐예요? 가우스 정리였어요. 그래서 가우스 정리는 전기력선 수 총 개수를 구하는 게 가우스 정리. 그래서 총 개수는 입실론분의 Q개로 구할 수 있다. 단 공기 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제로분의 Q개여야 된다. 요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기 중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요? 입실론분의 Q개. 공기라는 말이 있었으면 답은 3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기라는 말이 없으니까 답은 2번이야 라는 거. 이게 가우스 정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표면 전하 밀도로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는 몇 쿨롬 퍼 제곱미터인가? 요거는 지금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 쿨롬 퍼 제곱미터로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는 얼마냐? 전속 밀도는 내부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우리 도체 내부에는 전기가 뭐였어요? 전기 존재 안 함이었어요. 전하가 결국에는 전속이 결국에는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하가 도체 내부에 전기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부에도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전기가. 그러니까 얼마여야 돼요? 0이야. 내부에는 전기가 없어. 0이야 라는 거. 그래서 도체 내부니까 전기 0이야.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유전체 내에서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한 쌍의 전하를 가지는 온자. 요거는 이제 전하가 이렇게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같은 전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두 개의 사이를 벌어놨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전하가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전하, 극성이 다른 이 두 개의 전하가 이 거리가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아주 미소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쌍처럼 보이는 거야. 한 쌍처럼. 그래서 이 한 쌍이야. 근데 얼마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쌍극자. 한 쌍. 극성이 다른 두 개가 한 쌍이야. 극성이 다른 두 개가 한 쌍처럼 보여. 그래서 극성이 다른 쌍, 한 쌍,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우리는 4번 쌍극자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극성이 달라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주 미소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뭐예요? 쌍극자, 한 쌍처럼 보여. 쌍극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야 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곳으로 옳지 않는 거. 아까 전기력선은요?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맞죠?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끝난다.
맞죠? 아닌 거 뭐예요? 일단 4번. 같은 전기력은 뭐라고요? 반발. 같으면 반발. 다르면요? 흡인, 흡입. 다르면 흡입 또는 흡인력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르면 흡입, 같으면 반발이었어요. 근데 같으면 흡입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교차관계.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수직 교차한다. 수직 교차. 수직이니까 몇 도예요? 90도. 수직 교차. 90도로 교차한다.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1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전하량은 몇 클롱인가? 우리 콘덴서에서 C는 V분의 Q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C는 V분의 Q인데 물어본 게 뭐예요? Q 물어봤어요. Q는 어떻게 구해요? C, V로요. C가 지금 얼마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는요? 100.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네요. 그럼 Q는 얼마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10-2페럿의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충전되는 전하는 몇 클롱이냐? 마찬가지로 콘덴서 문제 C 나왔고 V 나왔고 Q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콘덴서는 C는 V분의 Q가 기본 공식. 여기서 Q를 물어봤으니까 Q는 CV. 여기서 C는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0. 그러면 여기서 요 두 개 없어지니까 얼마 나와요? 1. 답은 1이야. 18번의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0.02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2 마이크로의 클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몇 볼트의 전이차를 나타내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콘덴서 C, 전하 Q, 전이차, 전하 V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인 공식 C는 V분의 Q를 떠올려야죠. CQV 보고 C는 V분의 Q. 근데 지금 C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 물어봤어요? V. 그럼 V는요? C분의 Q. C는요? 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Q는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걸 해주면 되는데 둘 다 단위가 뭐예요? 마이크로예요. 그러니까 굳이 마이크로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굳이 여기서 마이크로의 단위는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0.02분의 12를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야 입니다. 답은 600V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콘덴서 용량 0.01페럿과 같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마이크로가 뭐라고요? 이 단위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라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6승이니까 6번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6번 앞으로 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1번은 0.01 페럿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2번은요. 10에다가 6번 앞으로 가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0.00000이 붙으니까 0이 하나, 둘, 셋, 넷, 1이니까 얘도 아니겠죠. 2번도 틀리고 3번 6번 앞으로 가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얼마 나와요? 0.1 나오네요. 틀리죠. 4번 6번 앞으로 가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얼마 나와요? 0.001. 그래서 답은요? 4번 이야. 마이크로 페럿은 앞으로 6번 가라. 마이너스 6승이니까 앞으로 6번 가져서 똑같은 그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어떤 콘덴서에 1000V의 전압을 가하였더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전하가 나왔다. 이 콘덴서의 용량은 하고 물어본 문제네요. 그러면 자, 지금 어떤 콘덴서 전압 V, 전압 Q, 콘덴서 용량 C, C, Q, V.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C는 V분의 Q.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C는 V분의 Q에서 V는 얼마 주어졌어요? 1000 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계산하면은 원래 단위가 뭐로 나와요? 페럿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서 단위가 뭐로 주어졌어요? 마이크로로 주어졌으니까 이 나온 값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얼마예요? 5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5 마이크로 페럿. 그래서 얘가 요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마이크로를 바꿔주니까 5 마이크로 페럿이야 라는 거 답은 4번입니다. 5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페럿이 나오니까 마이크로로 바꿔줄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200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를 충전하는데 9줄의 1이 필요하였다. 전압은 몇 볼트인가? 여기서 지금 충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9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콘덴서에 축적된, 저장된 에너지예요.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다른 말로는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 W를 구해봐야 해요. W는 2분의 1 QV였어요. 여기서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변할 수가 있었고 2분의 1 곱하기 C분의 Q의 제곱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주어진 걸 봤더니 콘덴서 C 주어졌고 에너지 W 주어졌고 전하 V를 물어봤으니까 뭘 이용해야 돼요? W는 2분의 1 CV의 제곱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2분의 1 CV의 제곱은 2분의 CV 제곱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였어요?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전압의 제곱을 구해보면은 전압의 제곱은 C분의 2W가 돼요. 그러면 전압의 제곱은 C분의 2W인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V는 루트 C분의 2W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루트 C 200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9 2 곱하기 9 에너지 이걸 계산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압의 제곱이 나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나오는데 전압은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90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의 제곱은 C분의 2W로 구할 수가 있고 전압을 구했으니까 V는 루트 C분의 2W로 구하면은 900V 전압은 900V 4번이 답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5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000V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 아까 축적된 에너지 W는 2분의 1 QV 2분의 1 CV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C분의 Q의 제곱이었습니다. 얘가 나오게 되는 거는 C는 V분의 Q에서 Q는 CV였고 V는 C분의 Q였으니까요. C 자리에 Q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V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는지부터 한번 적어보면은 콘덴서 C 1000V V 에너지 W 그러면은 뭐 이용해야 돼요? CV의 제곱 얘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주어진 거. 그러면 W는 2분의 1 곱하기 CV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C 5 마이크로페럿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 1000의 제곱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답이 나온다입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은 답은 2.5 답은 2.5입니다. 2.5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콘덴서에 V의 전압을 가해서 Q의 전압을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 축적된 에너지 W는 2분의 1 QV C는 V분의 Q에서 Q는 CV V는 C분의 Q 요거로 이제 대입하니까 2분의 1 CV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C분의 Q의 제곱까지도 파생될 수 있다. 연동될 수 있다. 연동돼서 변화돼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거 V, Q, W니까요. 뭐 이용해 줘야 돼요? 2분의 1 QV야.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QV야.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 뭐였어요? 가변 콘덴서. 우리 콘덴서 종류. 가변 콘덴서. 마일로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다섯 번째, 전해 콘덴서까지 5가지 있었어요. 요렇게 5가지 콘덴서가 있었고 특성만 좀 기억하자 했어요. 가변은 용량 변화. 또는 바리콘. 요게 가변 콘덴서의 특성. 마일러 콘덴서는요, 온통형으로 감아. 저된 저항, 양호. 마이카 콘덴서는요, 표준 콘덴서야. 저된 저항이 우수해. 요거였고요. 세라믹 콘덴서는요, 산화티탄. 가성비 우수. 널리 사용. 많이 사용해. 이 말 나오면은 세라믹 콘덴서. 전해 콘덴서는 극성 있어. 교류 불가. 교류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요 말이 들어가면은 전해 콘덴서. 내용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용량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가변 콘덴서, 바리콘이라고도 불러.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이렇게 특징, 콘덴서 종류는 특징만 기억을 해주시고 찾아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6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산화티탄. 유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 우수. 널리 사용. 이 말 들어가면 뭐라고요? 세라믹 콘덴서. 답은 1번이야. 이런 식으로요. 말만, 특성만, 왜 특징은 나올 거예요. 어떤 건 콘덴서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특성 기억해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산화티탄, 가격 비해 성능 우수, 널리 사용돼. 이러면은 세라믹 콘덴서밖에 없었죠.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7번입니다. 정정 용량 C1이 120 마이크로페럿, C2는 30 마이크로페럿이 직렬 접속되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이냐? 직렬 접속에서 C 토탈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였습니다. 그러면 C1은 120 더하기 30 분의 120 곱하기 3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얘가 마이크로니까요. 마이크로기 때문에 마이크로를 풀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대로만 계산을 해주시면은
150분의 이제 곱한 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3번 24 클롱 마이크로페럿 24 마이크로페럿이 합성 정적 용량값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입니다. 2마이크로페럿과 3마이크로페럿의 직렬회로에서 3마이크로페럿 양단에 60V의 전압이 가해졌다. 이 회로의 전체 전기량은 몇 마이크로 쿨롱인가? 얘는 일단은 2마이크로페럿과 3마이크로페럿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여기서 전압이 얼마인지 몰라요. 전압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거는 3마이크로 여기에 얼마의 전압이 나왔대요? 60V가 나왔대요. 그럼 아까 우리 Q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C1의 V1으로 구할 수가 있었고 Q2는요? C2분의 V2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렬 접속에서는 대부분 뭘 안 구한다 했어요? Q를 안 물어본다 했어요. 왜요? 직렬 접속 시는 뭐가 일정하니까요? 전하가 일정하니까 Q는 안 물어본다 했는데 지금 Q를 물어봤어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이거 대입하면 돼요.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얼마요? 60. 이걸 곱해주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Q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크로 물어봤으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크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해주면 돼요? 3 곱하기 60을 해주면은 마이크로 클롱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60은요? 180. 그러면 Q2가 180이면은 전체 Q는 얼마예요? 전하 일정이니까 Q는 Q1과 같고 Q2와 같다. 이거 이용하니까 얼마가 돼요? 180쿨롱이야. 답은 180 나왔으니까 Q는 180이겠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그냥 너 먹어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먹어라. 한 문제 맞춰봐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직렬일 때는 Q를 안 물어보는데 Q 물어보면 땡큐죠. 왜? 일정하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Q2를 구하면은 Q는 같다. 이걸 이용해서 답은 180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두 콘덴서를 C1, C2를 직렬 접속하고 양단의 V의 전압을 가할 때 C1에 걸리는 전압은, 자, 일단은 우리 V1은 C1분의 Q1 이었고 V2는 C2분의 Q2였습니다. 근데 직렬 접속이니까 전하가 일정이었죠? 그러면 전하가 일정이니까 C1분의 Q로 쓸 수가 있었고 C2분의 Q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전화 분배의 법칙. 자, 전화 분배의 법칙에서 V1은 C1분의 Q, CV로 계산을 하는 거고, V2는 C2분의 CV로 계산을 해야 돼입니다. 요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화 분배 법칙을 이용하니까 V1은 C1분의 CV, V2는 C2분의 CV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V1은 C1분의 CV를 C1분의 C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곱하기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V2는 C2분의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곱하기 V로 표현을 해서 약분을 하면은 요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V5는 C1 더하기 C2분의 C2 곱하기 V, V2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V입니다. 그러면 C1에 걸리는 전압이 V1이라고 봤을 때 답은 뭐가 돼요? C1 더하기 C2분의 V. 답은 얘가 되겠네요. 이걸 찾아주니까요. 그림 틀은 4번이야 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 답은 4번이야. 바로 이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0.02 마이크로페럿, 0.03 마이크로페럿을 병렬 접속한다. 병렬이니까 뭐 해주면 돼요? 2개 더해라. C 토탈은 C1 더하기 C2다. 근데 여기도 단위가 마이크로니까 뭐 해주면 돼요? 0.02 더하기 0.03 마이크로 페럿이야. 이거로 바뀌겠죠. 그럼 2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0.05.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3페럿과 6페럿을 병렬로 접속해라. 병렬은 뭐 하라고요? 2개를 더한다. 3 더하기 6은요? 9. 병렬은 쉬워요. 이런 거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맞춰가지고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3 더하기 6은 9. 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두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뭐예요? 더한다. 답은 1번이야. 병렬은. 이것도 나오면은 너 맞추고 가 라는 문제.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30마이크로페럿과 40마이크로페럿에 병렬로 접속한 다음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하량은 C는 V분의 Q에서 Q는요? CV. 근데 여기서 C는 전체니까 병렬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30 더하기 40. 그러면 얼마 나와요? 70 마이크로페럿. 그래서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전압 100. 요걸 계산하면은 답이 Q가 나오겠네요. 그럼 100하고
6승에서 2가 없어지니까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답은 4번 이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둘이 여기 마이크로가 아니니까 뭐 해줘야 돼요? 마이크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풀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번입니다. 1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 6마이크로 병렬, 합성 정종 용량 다 더해라. 1 더하기 3 더하기 6. 그럼 얼마예요? 10. 단위도요? 마이크로페럿이니까 마이크로 풀 필요 없죠. 답은 2번 10 마이크로페럿. 2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입니다. 0.2 마이크로페럿과 0.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병렬 연결하여 40V의 전압을 가할 때 0.2 마이크로페럿에 축적되는 전하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하 0.2의 전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C1이라고 보고요. 얘를 C2라고 보고요. 전압은 V, 전체 V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그리면은 0.2, 0.1 전압 V 60, 40, V 40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구하라 했으니까 뭐 구하라는 거예요? Q1, Q2 요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0.2니까 Q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C1, V1 Q2는요? C2, V2 근데 병렬일 때는요? 전압이 일정해. C1, V C2, V예요. 요거에 이제 대입을 하면은 C1은 얼마예요? 0.2 곱하기 V는요? 40 계산하면 되겠죠. 단위가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0.2 곱하기 40은요? 8 마이크로 클로. 답은 4번. 얘는요? 0.1 곱하기 40 하면은 4 마이크로 클로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8.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콘덴서의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직렬로 접속하면요 C 토탈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니까 값이 작아지죠. 틀렸어요. 병렬은요 C 토탈은 C1 더하기 C2니까 값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틀렸어요. 3번 직렬로 하면은 작아진다. 3번이 맞네요. 콘덴서는 병렬 접속도 가능하죠. 4번도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개의 콘덴서를 직병렬로 접속한 회로가 있다. 이 회로의 합성 정종 용량은 단 C1은 2, C2는 4, C3는 3, C4는 1이야.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은 먼저 이 2개를 먼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3 더하기 1은 4.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요.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 3개 서로 다 다르다. C 토탈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거분의 2를 계산할 거다 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은요 0.5 0.25 0.25 분의 1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요 1분의 1이니까요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1분의 1 1분의 1은요 1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얘는 지금 요거로 풀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니까요. 같아도 그냥 다른 거로 가도 되죠. 어떻게 해도 답은 나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문제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A, B를 합성한 게 얼마라는 거예요? 10이래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직렬 연결이에요. 이 두 개가 직렬 연결이면은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로도 구할 수 있지만 값이 똑같아요. 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뭐로 구할 수도 있어요? 개수분의 C로요. 값이 같으니까. 그러면 n분의 C 하면 얼마예요? 2분의 10. 그러면 얼마 나와요? 5. 그러면 얘는 두 개 합성하면 얼마라는 거예요? 5페러. 5 마이크로페러. 그러면 이제 다 더해준 게 되겠죠? 이 세 개를 더해준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0이요. 5 더하기 2는요? 7. 그러면 얘는 얼마여야 돼요? 3이어야지 10이 되겠죠? 그래서 CX는 3. 답은 3번이야 라는 거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집병렬 접속이에요. 그래서 콘덴서 집병렬 접속해보면 합성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 이 문제는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9번입니다.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 5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는 CP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CS래요. 관계는 CP는 어떻게 나와요? 병렬이니까 CP는 NC. CS는 어떻게 나와요? N분의 C. 그러면은 개수는 5개. 5 곱하기 값은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1로 보죠. 5 곱하기 1은 5. 5분의 1은요? 0.2. 되려면요? 25배 차이 나죠. 그래서 CP는 CS와 25배 차이. 얘랑 얘가 몇 배 차이야?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25배 차이야. 그래서 25배 차이야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돼 라는 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입니다. C1, C2를 직렬로 접속하고 C3를 병렬로 접속했다. 그러면은 일단 병렬은 뭐가 나와야 돼요? 더하기 C3. 병렬이니까 C3 더하기 일단 이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C3를 더해준 거는 1번밖에 없어요. 답 1번.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그 다음에 C1과 C2는 직렬이라 했으니까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얘는 C3 더하기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 챕터 3 정의의 성질과 전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이론과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